안녕하십니까. MJ 지인쌤의 장교 분사관 면접 매뉴얼의 저자 MJ 지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각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대면, 화상 면접, AI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육군 장교는 학사장교, 학군장교, 육군 삼사관학교, 육군 항공준사관, 육군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해군장교, 해군부사관, 해군 UDT, 해군 SSU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공군장교, 공군 조종장학생, 공군부사관 수업 면접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장교, 해병대 부사관, 특전부사관까지 모든 인원들을 대상으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책 한 권에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제 책이 출간된 지가 약 4주 정도 됐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듯이 예스24 온라인 판매 2월 2차에는 출간되자마자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월 현재 월간 판매량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온라인 판매는 3월 2주차 현재 오늘 기준입니다. 판매량 현재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현재 많은 분들께서 제 책을 가지고 면접 수업을 준비하셨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 책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교, 준사관, 부사관, 각군 모든 인원들이 이 책 한 권으로 완벽하게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책의 차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이 면접 전에 12가지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알고 가자라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각군 평가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면접 때도 질문을 합니다. 원하는 평가가 무엇인지, 그 평가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그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인성검사, 직무성격검사, 그다음에 AI 면접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접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 그다음에 국민 체력 인증, 체력 검정까지 완벽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2는 최종 합격을 위한 실전 전략 4가지입니다. 면접 핵심 내용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 요즘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소개 요령에 대해서 1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수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면접 성공 10개의 핵심 원칙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반드시 나오는 면접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파트 세 번째입니다. 최종 합격을 위한 완벽한 실전 대비입니다. 파트 1, 2를 참고하시고 파트 세 번째는 면접평가 핵심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은 알고 가자. 핵심 내용을 수록하였고 두 번째는 면접평가 실전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AI 면접은 대세입니다. AI 면접은 각 군별로 점수가 들어갑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AI 면접에 대한 실전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요즘 면접 때 묻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국방, 안보, 최근 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책만 보면 완벽히 준비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파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군 면접의 기본 필수 군 관련 상식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면접 때 묻는 여러분의 상식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파트 두 번째 대한민국 국군 역사, 그 다음에 각군 핵심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평가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군에 대한 가치관은 면접 답변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여러분들께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면접 전에 이 내용은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군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군사를 보위하고 전쟁을 억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 안정을 이룩한다. 반드시 군 간부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면접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라번에 군인으로서 자신이 국가와 국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숭고하고 갇힌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 부분을, 이 핵심 내용을 꼭 숙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두 번째, 면접 시 나의 경험이 답변의 근거가 된다.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경험, 과거의 경험이 면접 답변의 핵심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관에게 큰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면접 답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부터 각종 질문의 답변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경험을 근거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면접 답변의 핵심입니다. 경험은 나의 실제 경험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주제와 연계해서 정리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워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또 여러분의 실제 경험은 여러분이 면접 때 강조하고 싶은 주제와 연계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경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정리하면 그것이 바로 면접 준비의 핵심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경험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경험이라도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보고 어떠한 결과와 교훈 등을 얻었는지 정리해 보면 면접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성공한 경험이나 큰 경험 등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하거나 실패한 경험 등을 성공으로 만든 노력, 정성에 면접관들은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실제 저도 군 면접관을 할 때 이런 인원을 대상으로 이런 답변을 할 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할 때 큰 점수, 많은 점수를 준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면접 시 명확한 두 알식 자기 주장은 면접관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설득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인데도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든 답변 시에 결론부터 말하는 두 알식 화법으로 답변을 하면 면접관에게 일단은 신뢰감을 주고 그 답변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내용도 당연히 답변할 때도 있지만 객관적인 내용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으로 토론 및 주제에 대한 접근법 숙달이 가능합니다. 물론 토론 및 주제는 해군이나 해병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육군은 주제와 토론 면접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국방, 안보, 시상 관련 지식 등은 직업군인을 꿈꾸는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국방, 그 다음에 안보, 북한에 관련된 사항을 군 간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접관들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자, 면접 답변 시에 단아까 화법으로 답변하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들은 요자를 많이 쓰는데 군 간부들은, 군인들은 단아까 화법이 문화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또 먼저 군대 간 여러분들 주위 지인들을 보면 단아까 화법을 많이 쓴다고들 합니다. 저도 실제 그렇게 썼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군대 규정에 나와 있는 공식 화법은 아닙니다. 공식 화법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군 간부들은, 군인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접에 임할 때, 면접에 가셨을 때
답변을 할 때 단학과 합법을 통해서 답변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셨는데 준비하지 않았거나 어려운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실제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했는데 준비 안 했던, 준비 못했던 질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또 준비한 답변이 안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하지 말고 잠시 생각 시간 주시면 생각 정리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응을 하면서 그 사이에 답변 내용이 생각이 나거나 또한 답변할 내용이 본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면접관의 의도를 모르거나 어려운 질문 시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내가 면접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접관의 질문 중에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 그럴 때는 당하지 마시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은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침묵을 하면 오히려 더 점수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는 전공학과, 그다음에 분야,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면접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취득한 자격증, 전공학과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평가, 특기와 연계를 시켜서 답변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관 후에도 지원한 해당 군 조직과 병가 발전에 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에 힘쓰고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하면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꼬꼬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많이 방송이 되고 있는 그런 꼬꼬무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꼬꼬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비하자. 그렇죠? 꼬꼬무죠? 자, 모호하게 또는 애매한 대답은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할 때 면접관의 질문을 받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면 추가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을 받지는 않지만 애매하거나 정확치 못한 답변을 할 때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답변할 때 명확하게 답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은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할 때 단답형으로 답변하면 별로 좋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답변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는 면접관의 질문에 2초 이상 머무르지 말자. 이 뜻은 뭐냐면 면접관이 질문했는데 답변할 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2초 이상 머뭇거린다는 것은 모른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잠깐 고민하는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병과 특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 공통입니다. 장교, 부사관, 준사관 공통입니다. 항공준사관, 공군 조종장교 이런 질문 받습니다. 특히 조종장교는 본인의 평가, 조종평가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그 조종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는 막상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육군 장교 부사관, 해군 장교 부사관, 해병대 장교 부사관, 공군 장교, 조종 장교 빼고요, 장교 부사관, 그다음에 해병대 장교 부사관, 특전부사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어떠한 평가, 어떠한 특기를 원합니까? 라고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그럼 본인이 원하는 평가나 특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떠한 추가 질문을 하느냐? 그 평가, 그 특기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느냐라고 또 질문합니다. 명확하게 답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평가나 특기는 답변하는데 그 평가나 특기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모른다? 그렇죠?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도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각 군 면접 시에 자기소개서는 대면 면접 평가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뒤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즘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대해서 면접관이 한 개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는 서류를 알고 있어요. 제출하는 서류. 물론 군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지원서 제출할 때 같이 다른 서류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분도 있고 제출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면접관들이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질문한다.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가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2번째는요. 인성검사 결과는 합불로 별도의 점수는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차 필기시험 때, 그쵸? 간부 선발 도구 평가 시에 인성검사는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성검사는 합불입니다. 예, 점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인성검사 결과는 대면 면접 시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관련 내용은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성검사 합격자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어떻게 주느냐? 추가 질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한 답변을 왜 했는지, 그런 불합격의 결과가 왜 나왔는지 추가로 질문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13번째는 면접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기본입니다. 표정 관리는 당연히 부드러운, 밝은 얼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제가 너무 지금 긴장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긴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실제 면접 시에 긴장하는 모습보다는 밝은 얼굴로 표정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는 게 좋고요. 그런 연습을 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지원 동기를 설득력 있게 준비하고요.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동기도 뒤에 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질문에도 지원 동기를 합니다. 면접관들이. 자, 세 번째는요. 성장과정 답변 시에 단순 나열이나 부적절하거나 좋지 못한 경험은, 그쵸?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답변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경험은 답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면접 중에 구술면접과 질의응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술면접이나 질의응답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면접장에서 면접관과 말을 주고받으며 치르는 면접평가이다. 즉,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논리성을 판단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논리성을 면접관들이 평가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확신 있고 자신감이 있는지에 대한 면접의 단계라고 하십니다. 이 면접의 기본입니다. 묻고 답하는 거는. 자, 두 번째, 특히 군면접은, 자, 여러분들께서는 장차 장교, 준사관, 부상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국민과 나라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부합되는지를 자질과 인성, 품성, 이걸 또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또한 예비 군 간부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데에서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국가관, 기본입니다. 안보관, 기본입니다. 대적관, 우리의 적이 누군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역사관, 지원 동기, 자기소개 등 지원자의 의견을 면접관의 질문을 통해서, 구술 면접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1차 평가하고는 다릅니다. 즉 여러분들 간무 선발 도구 필기 평가하고는 면접 평가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자의 논리적인 사고력,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면접의 두 번째 형태입니다. 개인주제 발표입니다. 개인주제 발표는 국방, 사회, 문화, 예술, 외교, 체육, 최근 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제 발표는 구술면접, 질의응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말 그대로 면접관이 묻고 여러분들께서 답하는 건데 개인주제 발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묻고 답하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무슨 뜻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주제 발표 지문 예시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래 지문을 읽고 우리나라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밑에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인 의무복무 제도로 일정 나이가 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군 입대에 대해서 남성, 여성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만 입대를 하는 모병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그렇죠. 면접관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개인주제 발표는 별도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들께 별도의 종이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펜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거기에서 이 지문 내용을 여러분이 부여받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들 경쟁자들과 면접관들 앞에서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이 정리한 생각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면접의 형태입니다. 집단 토론입니다. 집단 토론은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집단 토론은 최근 시사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되고 본 교재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제시되면 지원자들은 자유로운 토론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찬성과 반대측으로 나눠집니다. 개인주제 발표하고는 다릅니다. 개인주제 발표는 말 그대로 주제 발표를 주제에 대한 지문을 부여받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주제 발표를 하시면 되고 집단 토론 찬성 반대는 자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래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세요. 똑같이 지문 내용이 나옵니다. 신설된 A 고등학교가 있다. 영어로 수업하는 매력적 조건이라 지원 희망자가 정원의 4배 이상이다. A 고등학교를 C기업이 후원을 해 학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40%가 절감된다. A 학교는 자유경쟁으로 학생을 뽑을 거라고 했지만 C기업이 10%는 자신들의 근로자 자녀를 뽑으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질문을 갖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개인주제 발표하고 다른 거는 개인주제 발표는 찬성, 반대가 없습니다. 개인주제 지문에 대해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는 거고 찬성, 반대는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찬성이야, 나는 반대야. 여러분께서 생각을 정리 후에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작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경쟁자, 여러분들 면접관들 앞에서 본인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발표하시면 되는 겁니다.